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공 및 유체기계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장에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기본 이론을 잘 이해하면 이 펌프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펌프의 그 상세 설계 부분들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론 양적 헤드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계산해 보자. theoretical head. 근데 이걸 이제 이론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기수가 무한대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기수가 무한대. 이게 무슨 뜻이야? 기수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기 원심 펌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회전차가 있잖아요. 회전차가 있어서 이쪽으로 센터 방향으로 유입이 되고 물이 유입이 되고 이 회전차 이쪽으로 날개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가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 날개와 날개 사이를 타고 간 다음에 이렇게 돌려야 돼요. 타고 간 다음에 이렇게 이쪽 이 바깥에 통이 있어서 통을 타고 이렇게 돌아서 가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레이디얼 방향으로 나가죠. 이게 이제 원심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옆에서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레이디얼로 나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날개와 날개 사이를 지금 보고 싶은데, 날개와 날개 사이로 유체가 들어가겠죠. 유체가 들어가서 날개를 들어가는데 날개가 와서 때리니까 이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약간 왜곡이 되면서 이제 출구로 나갈 텐데 그걸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럴 때 만약에 기수가 무한대이고 그 기세 두께가 0이다 라고 가정하면 계산할 만해요. 근데 실제 상황은 도무지 계산할 수가 없어. 실제 날개에 두께가 있고 개수가 뭐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는 실제 상황은 계산 못하지만 가장 간략하게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날개가 두께가 0인 날개가 무한대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결국 뭐야? 그 날개와 날개 사이에 무한대의 날개와 날개 사이에 유동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유선 하나가 날개 사이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해. 그럴 경우에는 이론을 통해서 이론 양정을 구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지금 53페이지 보면은 53페이지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출구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쪽을 어떻게 이걸 옆으로 그려보면은 절반만 그려보면 여기 이제 날개가 여기 있다고 치면 요만큼 날개가 있다고 치면은 날개가 편상 이제 이렇게 직선 날개라고 해봐요. 직선 모양의 이 무한대 있는 거예요. 무한대 날개가 있고 돌고 있어. 오메가라는 각도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날개 사이를 타고 가겠지. 그래서 나가겠지. 그런데 이 날개가 와서 탁 때리니까 이 날개 사이 여기 편의상 지워봐요. 무한대가 있으니까 두께가 0짜리 무한대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무한대의 날개가 쫙 그려져 있는데 여기 지금 입구 쪽에 R1에 해당하는 여기가 R1이라고 하면 R1이 이제 입구 쪽에 위치가 될 텐데 여기에서 어떤 속도로 V1이라는 절대 속도로 유체가 나가고 있겠지. 그리고 이제 나가면 얘가
날개가 와서 때리니까 방향이 좀 전환이 되면서 여기 출구 쪽에 도착했을 때는 좀 다른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뭐 이렇게 좀 휘어지겠지? V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점이 어느 점을 찍고 이렇게 갈 거다. 그랬을 때 우선 이 상황을 잘 설명해 보기 위해서 이 회전차는 요 회전차 돌고 있는 회전차의 회전수는 n rpm이라고 하자. n rpm 분당 회전수죠. rpm은 분당 회전수 rpm revolutions per minute 1분에 몇 바퀴 도느냐 n rpm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R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유체는 날개가 와서 때리니까 에너지를 받죠. 에너지를 받아서 속도와 방향이 바뀌면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회전 에너지가 이 깃을 통해서 블레이드를 통해서 블레이드가 와서 유체를 때림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요? 회전하는 에너지, 회전 에너지를 유체에 때려서 유체에 전달해서 유체가 속도도 얻고 또 위치와 압력도 변하겠지.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거지. 날개가 때림으로써 속도가 바뀐다. 그러면 동적 에너지, 즉 속도. 또 압력도 달라질 수 있고 위치도 달라질 수 있죠. 이건 정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정적 에너지, 압력이 좀 변할 수 있고 또 위치 에너지도 변할 수 있다. 어쨌든 회전하는 회전 날개가 유체를 때림으로써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 원리로 이제 펌핑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걸 잘 해석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절대속도 V1으로 입구로 출발하는 것이 출구에서는 V2로 바뀐다. 그러면 이 V1은 이쪽 방향으로, 즉 원주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속도 성분이라기보다는 이 지점 여기 지금 오메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U1은 R1 오메가 1의 속도가 정해져요. 이 원주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속도는 이 RPM에 따라서 정해져. 각속도. RPM이 있으면 이 각속도가 또 계산이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어쨌든 돌아가면 이게 빨리 돌수록 이 속도가 크겠지. 원주 속도. 그 다음에 이 날개에 있는 이게 날개가 만약에 날개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날개를 따라가면서 유체가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텐데 이쪽 성분 날개를 따라가는 속도 성분을 W라고 해요. 오메가가 아니라 W1. 그러면 이 W와 U의 평행사변형에 맞는 실제 속도가 작도가 돼. 저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U는 원주 방향의 속도라고 해서 원주 속도라고 하고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그 외에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 그 다음에 W는 그 날개 방향 블레이드니까 블레이드 날개로 그 회전 날개 또는 회전차에 붙어가는 속도 상대 속도의 회전차에 대한 상대 속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본 것이 실제 속도 V1. 이거는 실제 속도 또는 절대 속도.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밀어낸 압력으로만 간다 그러면 얘는 제로니까 실제 속도는 상대 속도처럼 이렇게 움직일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벡터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입구와 출구 부분에서 각각 마찬가지로 출구 부분에서도 이런 그 원주 속도
성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올 수 있도록 날개 방향으로 상대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평형사변형에 의해서 실제 속도는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해됐죠? 날개가 와서 때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입구를 1이라고 하고 출구를 2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날개의 두께가 0인 무한대의 날개가 유체를 때리면서 운동량을 전달하면서 이 물을 얼마나 높이까지 올릴 거가, 얼마나 최대 높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펌프의 목적은 뭐냐, 주어진 유량을 얼마나 높이 올릴 것인가. 즉 이론적으로 양적을 계산해보자, 헤드를 계산해보자. 그럼 헤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써먹는 원리가 뭐냐면, 지금 회전하는 경우니까 회전 운동량 법칙이죠. 각 운동량. 우리가 적용하는 원리는 각 운동량 또는 회전 운동량, 각 운동량 원리를 적용해보자. 앵귤러 모멘텀 시어리죠. 앵귤러 모멘텀 시어리. 앵귤러 모멘텀. 프린시플 또는 이론, 티어리. 이 가운동량 원리, 가운동량 정리를 이용해보자. 가운동량 원리가 뭐야? 그냥 운동량 원리 또는 선운동량 원리는 F는 MA에서 나온 D, MV, DT였죠. 그리고 이게 운동량 원리였는데, 선운동량. 요 MV가 운동량이죠, 운동량. 근데 가운동량은 MV에다가 R을 곱한 것이 MV에다, 원래는 벡터니까 MV에다가 플러스 R 벡터, 요게 이제 각 운동량이죠. 각 운동량. R은 뭐예요? 돌고 있을 때 요 반지름, 그리고 이쪽 속도를 가지고 있다, 임의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R에다가 여기 요 유체 입자 또는 어떤 질량이 M이다. 그러면 선 운동량은 MV지만 각 운동량은 R과 MV의 크로스, 이렇게 되죠. R 크로스. 각 운동량 R을 앞에다 쓰면 R 크로스. 야, 크기만 얘기하면 그냥 RMV 이렇게 써도 되고, 크기만 얘기하면 RMV. 근데 여기 V에 이쪽 방향 성분만 얘기해야 되니까 V에 합참자 U를 써요. 이것은 V의 원주 성분만 90도로 해당하는 어느 임의의 속도가 있을 때 그거의 이쪽 방향 성분만 중요해지죠. 90도로 돌아가니까 이게 각 운동량인데, 그래서 운동량 원리를 각 운동량 원리로 변형시켜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R 크로스만 해주면 돼요. R 전체에다가 요 아까 말한 회전할 때 그 회전 길이 R이라고 하는데 R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R 크로스 F를 토크라고 하죠. 토크. 이것도 원래 벡터죠. 토크. 그다음에 여기 D, DT, R 크로스 MV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각 운동량이죠. 각 운동량. 그리고 이것은 토크라고 부르죠. 토크. 회전 힘에다가 R을 곱한 거예요. 이건 힘이고 돌아가는 힘, 회전 힘을 토크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운동량이 있고 돌아가는 운동량, 각 운동량. 그래서 여기 선 운동량에서는 힘을 주면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토크를 주면 각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토크를 안 주면 보존되죠. 힘을 안 주면 보존되지.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해보자. 이 상황에 이걸 적용해보자. 적용해보면 이거 벡터를 크기만 고려해보면, 크기만 고려해봐.
벡터로 가져가면 불편하니까 그냥 크기가 t, 토크의 크기가 t,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는 rmv 또는 뭐 mvr 크기니까 상관없죠. mvr 쓰되 이 v가 벡터 v가 아니고 벡터의 원주 방향 성분이니까 하천자 스몰 u를 써요. 이해했죠? 요거의 시간에 따른 변화. 네. 스칼라로 벡터를 스칼라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각 운동량 원리죠. 원리.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dt분의 dm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이 과정이 좀 있긴 한데 결과만 써볼게요. 유체역학에서 아마 이 세워진 건 다뤘을 테니까 결과는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m 다시라고 봐요. m 다시 있고 m 닷 2 그다음에 v2 r2 v2의 유성분 곱하기 r2 빼기 여기 델타 t분의 요거 빼기 요거니까 m 닷 1 v1의 유성분 곱하기 r1 이렇게 되겠지. m 닷 그런데 m 닷 2나 m 닷 1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냥 m 닷으로 묶어내고 v2 유성분 r2 빼기 v1 원유성분 r1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 질량이랑 m닷은 밀도 곱하기 출력 유량이니까 로큐로 쓸 수 있죠. 로큐에 R2 먼저 쓰면 R2 V2U 빼기 R1 V1U 이렇게 되겠죠. 이게 토크. 그래서 각 운동량 원리를 밀도로 유량 Q인 유체에 적용한 식이 이 식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나아갈 텐데 그래서 속도 삼각형을 이제 고려해 보면은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서 한번 봐요. 여기서 원주 방향 성분을 봐요. 원주 방향 성분은 뭐냐면 여기서 V1의 원주 방향 성분은 뭘까? 여기 입구에서 절대 속도 방향으로 가는 그 각도를 알파1이라고 하고 또 출구에서 이 절대 속도 방향으로 이 원주에서 이쪽 방향의 각도를 알파2라고 해봐요. 그래서 알파1은 입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의 유입 각도라고 합시다. 유입 각도. 그리고 이 알파2는 유출되는 그 절대 속도의 각도, 유출 각도. 그러면 여기서 가분동량에 필요한 요구, 절대 속도의 유방향 성분, 원주 방향 성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의 유방향이니까 이렇게 잘라야죠. 요만큼. 요게 뭐예요? 요만큼이 V1의 코사인 알파1에 해당하는 것이 V1의 원주 방향 속도죠. 그리고 요 성분의 이쪽 방향, U1 방향에 이렇게 요 길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거의 U2 방향 90도로 내려와서 요 길이. U2가 아니고 U2 방향인데 V2의 코사인 알파2 요게 바로 뭐야? V2의 원주 방향 크기죠. 그래서 이 식을 그렇게 고려해 보면 로 Q의 R2의 이게 뭐라고? V2의 코사인 알파 크기 이게 V2의
맞죠? V2의 U방향 성분은 코사인 알파 t를 하면 되겠다. 유출 속도, 유출 각도. 빼기 R1의 여기는 V1의 유출 각도. 코사인 성분이니까 코사인 알파 1이면 되겠다. 이게 T. 우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론 동력, 파워, 이론 동력을 우리가 동력과 이론 양정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theoretical power, L theoretical. 파워는 우린 지금 가정을 기수 무한의 경우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한대가 붙어 있으면 기수가 무한대라는 뜻이고, 이거 theoretical, 이론적으로 계산한 H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근동량 원리를 적용해 보니까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었고, 자, 그 다음 스텝으로, 여기가 스텝 1이면 스텝 2로 이론 동력과 관련된 식을 생각해보면, 보통 이론 동력은 토크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 그게 이론 동력이 되죠. 힘 곱하기 속도 또는 토크 곱하기 각속도, 이게 파워야. 파워. 이렇게 파워죠. 엄밀하게 하면 여기 또 이렇게 벡터지만 그 결과값만 쓰면 그냥 이걸 곱하면 되죠. 스칼라로 결과값은 이렇게 되죠. 네,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일단 크로스로 씁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실제 이제 인풋 개념으로 토크로 돌려주면 파워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고, 이 파워가 물에 들어가면 물의 유량과 양정을 유발하지. 파워를 주면 물이 주어진 유량이 쭉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 로가 이렇게 곱해져. 로. 여기가 감마가 곱해져. 감마. 이렇게. 로분의 로지죠. 로지. 감마는 로지.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요거는 이제 축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축동력, 이론적인 축동력. 이것은 물이 받는 동력, 수동력. 이론적으로는 두 개 같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인풋, 축동력이 이게 인풋이고, 이 인풋. 수동력은 아웃풋이라고 보면 돼요. 아웃풋. 근데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돼요. 효율이 100이야.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100보다 작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론적인 걸 하는 거죠. 기수 무한인 이론적인 경우니까 인풋 축동력과 아웃풋 수동력이 같다. 그 식과 이 식을 이렇게 결합해봐요. 결합해보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그게는 아주 쉬우니까 여기 정신 잘 차리고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지금 타우 W, 그러니까 수동력 감마 Q H theoretical 무한 기수, 이것과 타우 곱하기 오메가는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L이니까 L, 아까 이거니까 이것도 N이고 똑같이 파워예요. 파워를 두 가지 방향에서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축동력이고, 축동력.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수동력. 그런데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기수 무한일 때는 이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효율이 100%. 이것보다 아웃이.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이제 이 두
수식에서 h를 구해보는 거지. 여기서 감마 qh theoretical infinite을 구해보면 t 곱하기 오메가인데 t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t를 여기다가 대입해봐. 저기다 오메가만 곱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 토크가 로우 q에 R2 V2에 코사인 알파 2 빼기 R1 V1에 코사인 알파 1 에다가 오메가만 곱하면 되죠. 오메가 이렇게 스칼라 처리해요. 그냥 다 방향 무시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와 R이 있어. 오메가와 R. 여기 R2와 오메가. 오메가는 지금 돌아가는 각속도니까. 그래서 R2와 오메가 대신 뭘 써주면 돼요? R 오메가가 뭐야? 이게 원주방향 속도지. 원주방향 속도. 이렇게 돌고 있을 때, R로 돌고 있을 때, 오메가로 돌고 있으면 요 속도, 원주 속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U2로 바뀌고, 여기 곱해져서, 그 다음에 V2에 코사인 알파 2 빼기 R1과 오메가 해서 원주 방향 속도 U1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V1에 코사인 알파 1 이렇게 해서 최종식이 감마 QH theoretical 무한대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얼마나 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감마 Q 나누기 로 Q 없어지고 감마분의 로 하면 뭐야? 감마가 로 G니까 G분의 1 그 다음에 U2 V2의 코사인 알파 2 빼기 U1 V1의 코사인 알파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우리 최종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수 무한 이론 양정을 계산해 보니까 기수 무한으로 돌리면 최대 이만큼의 양정을 얻을 수 있다. 물을 요만큼 올릴 수 있다. 입구 조건과 출구 조건의 이런 원주 속도와 그 절대 속도, 그 다음에 그 각도 등을 알면 H theory를 인피니트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교과서의 몇 번씩이죠? 교과서의 2.16식이에요. 2.16식. 2.16식. 내가 오픈 부분 내면 단골로 내는 문제야. 반드시 알아야 돼. 유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기수 무한의 원심 펌프의 이론 양정을 유도하시오.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가공동량 원리. 그 다음에 이론 동력의 정의식. 그 두 가지를 이용하면 이론 양정, 기수 무한인 경우 이론 양정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